저 대표님, 욕실 인테리어는 진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야.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차근차근 알려줄게. 일단 기존 타일부터가 고민이지? 네, 타일을 다 뜯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뭐 덧붙여도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 덧방? 그게 뭐예요? 아, 덧방. 이건 건축법상의 덧붙이기 공사라고 별도로 타일 위에 타일 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벽지 위에 벽지를 덧붙이는 거랑 비슷해. 근데 덧방도 모든 집에 다 되는 건 아니야. 언제부터 덧방이 가능하냐면 타일을 툭툭 두드려 봤을 때 속이 꽉 차 있고 딱딱한 소리가 나면 덧방 시공이 가능해. 근데 텅 빈 소리가 난다면 타일이 들떠 있는 거라 그 위에 덧붙이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봐야지. 그래서 벽 타일 상태가 좋다면 덧붙이기 공사를 해도 되고, 덧붙이기 공사를 했을 땐 일반적으로 모두 철거하고 시공하는 것보다는 약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더 아낄 수도 있어. 장점은 시간도 조금 더 빠르고 먼지도 안 나고 기간도 조금 더 단축이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덧방이 좋은 거네요? 아니야. 덧방 시공을 하면 화장실이 조금은 더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타일 두께와 타일 접착제 두께만큼이 벽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되고, 배관이나 방수를 다시 하려면 어차피 한번 철거는 해야 돼. 결론적으로 벽 상태가 좋고 배관에 문제가 없고 누수에도 현재 문제가 없다면 덧붙이기 공사, 덧방 공사를 해도 되고, 방수 작업을 새로 한다든지 타일에 문제가 있는다든지 한다면 전체 철거를 하는 건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지. 혹시 타일 매장 가봤어? 네, 타일 매장도 가봤는데 타일 종류가 한 1000개는 넘는 것 같던데 300에 600에 포세린, 도기질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쉽게? 다들 거기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숫자는 그냥 사이즈야. 300에 600은 30cm에 60cm야. 결국엔 300이라는 숫자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는 거라 300에 600은 30cm, 60cm, 그리고 600에 600은 60cm, 60cm 타일 크기로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300에 600 타일이 자기질 타일이 많아. 그래서 타일이 조금 더 강도는 떨어지지만 크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600에 600 사이즈는 포세린이나 폴리싱 타일을 조금 의미를 하는데, 이 타일들은 강도가 굉장히 좋고 조금 더 고급 자재로 취급받고 있지. 요즘에는 어떤 타일 크기를 좀 선호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400에 250각 타일이라든지 바닥은 250에 250각 타일, 200에 200각 타일을 많이 시공을 했는데, 요즘에는 큰 타일이 조금 더 대세야. 첫 번째로 줄눈 간격이 적어. 줄눈을 시공을 한다는 건 타일 크기에 다른 크기가 붙었을 때 틈새를 메꿔주는 방식이 줄눈 시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청소나 유지 관리가 좀 더 편하겠지. 그리고 큰 타일로 붙이게 되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 그리고 큰 타일로 붙일 때에는 벽과 바닥을 같은 타일로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호텔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는 타일이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차이나요? 가격도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가격은 300에 600각 타일, 그건 도기질 타일이고, 300에 300각 타일은 자기질 타일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벽은 300에 600, 바닥은 300에 300을 시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요즘에는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일 크기는 600에 600 이상의 크기야. 600에 600 이상의 크기는 조금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작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약 한 100만 원 정도까지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 와, 100만 원 차이가 나요? 좀 크게 나네요, 차이가. 그렇지. 욕실 한 칸당 100만 원 차이면 조금 더 많이 나기는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투자할 만하다고 봐. 실제로 맨발로 타일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질감이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 근데 포세린 타일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이 타일을 포세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 포세린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질과 도기질인데 이미 이 이름을 듣자마자 재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혹시 욕실 젠다이가 뭔지 알아? 젠다이요? 처음 들어봐요. 일본어 같은데?
맞아, 일본어야. 세면대 뒤쪽에 있는 턱 같은 게 있잖아. 그게 젠다이야. 그게 왜 필요하냐면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칫솔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선반 역할을 하고, 그게 있으면 세면대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울과 수납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설치를 할 때 약간 머리가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이제 그 젠다이를 설치하게 되면 수납과 약간의 구조적 안정감이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욕실 스타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젠다이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굳이 비교하자면, 요즘에는 젠다이가 없는 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룸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젠다이를 많이 시공하는 것 같은데, 이 젠다이도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약 한 40만 원 선에서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것 같아. 그럼 조적 파티션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조적 파티션. 예전에는 유리 파티션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유리로 되어 있는 강화 유리를 파티션으로 시공했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조적,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 타일을 붙여 파티션 역할을 하는 걸 조적 파티션이라고 해. 그래서 요즘에 조적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각관을 이용을 해서 시멘트 보드, CRC 보드라는 제품을 시공을 해서 얇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 근데 문이 없다면 대략 한 20만 원 선에서 시공이 가능하지만, 조적 파티션은 디자인에 따라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도 가격이 약간은 있는 제품이야. 다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전체 타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청소도 굉장히 유리보다는 오염된 모습이 조금 더 노출이 덜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비싸네요. 파티션은 꼭 해야 되나요? 아니야.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해도 돼. 근데 조적 파티션이라든지 일반 파티션 같은 걸 했을 때에는 당연히 욕실의 이런 습 관리, 물기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파티션을 거의 대부분 했지만, 요즘에는 고객들이 약 한 50% 정도는 조적 파티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적 파티션도 모양과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신 고객들은 아무래도 조적 파티션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욕실을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조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은 화장실이든 아니든 어떤 공간이라도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조명은 첫 번째는 간접 조명이야. 간접 조명이라는 건 화장실 천정에다가도 시공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비용이 상승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욕실 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기도 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터널등이라고 하는 이쁘지 않은 직사각형이 약간 길다란 조명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매입등을 시공을 하면서 그 매입등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 예전에는 6인치로 시공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3인치나 2인치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훨씬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빛이 조금 더 어둡게 은은하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 진짜 생각해보면 조명에 따라서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조명 말고도 또 양변기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투피스, 원피스 뭐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차이예요? 쉽게 설명해주면 투피스라는 건 두 조각이라는 거야. 물탱크와 몸체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고 수압이 센 거 좋아하는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원피스는 탱크와 몸체가 일체형이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지. 장점은 탱크와 몸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관리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분들의 뭐 성향일 수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떻게 보면 고려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좀 더 추천한다는
좋다라는 말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요즘에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림리스 변기야. 림리스 변기는 기존의 변기들 테두리에서 물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한쪽에서 물을 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물 나오는 곳에서 오염이 좀 잘 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건 림리스 변기를 조금 많이 찾는 것 같아. 그럼 세면대는요? 세면대도 타일 세면대가 엄청 이쁘던데 그거 해도 될까요? 이쁘지? 이뻐. 근데 타일 세면대를 하고 나서 굉장히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졸리컷을 해서 모서리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곡선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직각의 제품을 표현해 주는 건데 생각보다 뭐 딱딱한 물건이 화장실에 없더라도 AS를 가다 보면 고객들이 사용한 지 1년 정도 지난 집들은 개수구라든지 아니면 타일 세면대의 모서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조금씩 이가 나가 있는, 칩이 빠져 있는 그런 집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다만 세면대를 타일 세면대로 만들었을 땐 확실히 조금 더 통일감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기는 한 것 같아. 다만 이제 인건비와 이런 제작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기성 제품의 타일 세면대를 선택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디자인을 강조하면 실용성이 떨어지고 실용성을 강조하면 디자인이 떨어진다고 보거든. 이쁜 건 확실히 타일 세면대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지만 타일 세면대도 결국엔 줄눈과 실리콘 마감 같은 게 들어가거든. 그렇게 되면 청소를 할 때 확실히 불편한 감은 있고, 이런 칩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게 내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일 세면대를 추천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일반적인 세면대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고객들은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화장실이 좀 좁은 편인데 넓게 쓰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요즘에는 세면대가 굉장히 슬림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어떻게 보면 세면대 높이가 53cm 정도 되거든? 근데 슬림형은 그냥 40cm 미만이야.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화장실에 시공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 다만 하부 공간에 앵글 밸브라든지 수도 호수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작업만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준다면 슬림한 세면대를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화장실이 넓어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 욕실 인테리어는 진짜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엄청 많네요. 대충 했다가 큰일 났겠어요. 맞아. 욕실은 매일 쓰는 공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욕실이고, 자기 전에 맨 마지막에 가는 곳도 욕실이야. 좋은 욕실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 무조건 싼 걸 찾지는 마. 10년 쓸 거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거야.